첫 번째 가보죠. 배불리 먹고 뿅입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먹튀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만나보시죠. 자, 오른쪽 테이블 파란 점퍼물이 주목해 주세요. 고기를 잘 잡수다가 파란 점퍼 먼저 나가죠. 예, 밖으로 쉥 하고 나갑니다. 자, 그런데 2분 뒤에 다른 손님들 일단 나가고 있습니다. 파란 점퍼. 자, 이후에 2분 뒤에 빨리 좀 나가세요. 자, 2분 뒤에 다른 손님들이 우르르르르르르르 저렇게 막 입장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2명 일행들 일어나더니 섞여서 이동을 하는데 계산해야지. 역시나 그냥 나가버립니다. 예, 남성도 그냥 나가버립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네, 지난 14일 저녁 6시 50분쯤 울산 북구의 한 고깃집에서요. 이 남녀 3명이 10만 원어치를 먹튀한 사건입니다. 이 남성 둘, 여성 1명 이렇게 3명이서 고기와 소주를 종류별로 시켜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성 1명이 먼저 빠져나갔는데요. 2분쯤 뒤에 이 사장님이 다른 손님에게 자리를 안내하는 틈을 타서 남은 2명도 그대로 나가버린 겁니다. 이 당일에 바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다고 하고요. 이 사장님은 지난해 교통사고가 나서 2번이나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픈 다리로 일을 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이 음식값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괘씸하다면서 제보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기쁜 소식. 방금 전에 무슨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방금 전에 경찰에서 이들을 잡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야. 무조건 잡혀요. CCTV 없는 곳이 없고요. 당신네 얼굴들이 탁탁탁 있기 때문에 잡히는 거고, 사실은 범죄가 될 수가 있죠. 사기 아니면 경범죄상의 무전 취식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보면 1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걸 먹고 제가 봤을 때 순차적으로 도망간 걸로 보입니다. 예. 고의성이 짙다고 보면, 또 이런 게 한 번이 아닌 반복됐다고 보면 저는 처벌이 엄중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업주 말씀에 따르면 합의 보는 걸로 했다. 범죄는 성립했어요. 일단 하면서 사기죄는 된 거고, 민사적으로 갚아야 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고요. 그렇게 합의 보겠다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자, 두 번째 가보죠. 범죄 3종 세트 총출동입니다. 자, 한밤중 벌어진 추격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 화물탑차 한 대가 휘청거리면서 도주합니다. 순찰차를 따돌리면서 쉥 저렇게 가죠. 신호 무시한 뒤에 신호 무시하고 그냥 쭉 가고 역주행까지 저렇게 합니다. 자, 아이고 빨간불인데 그냥 갔어요. 자, 아이고 역주행. 자, 마주오는 차량 피하고, 자, 이번에는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앞불사 골목으로, 아이고 막혔어. 자, 이제는 두 다리로 주행랑을 저렇게 치고 있어요. 자, 달립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한 시민이 달려들어서 이놈아 하면서 붙잡고, 경찰이 테이저건을 발사지. 순간 플래시맨이 해버렸다는. 자, 저 남성 당시 음주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다른 게 또 있다면서요. 사실 이게 지난달 29일 부산 사고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새벽에 경찰에 출동을 했을 때는 폭행 신고를 접수를 받고 출동을 한 겁니다. 근데 출동을 했더니 남성이 저 화물차를 몰고 도주를 시도한 거죠. 한 10분가량 추격전을 벌였지만 보신 것처럼 검거가 당연히 되죠. 잡고 보니까 음주운전, 면허 취소 정도 수준의 술을 마셨던 거고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런 일을 벌였냐? 예. 연인이 헤어지자고 했다고 해서 헤어진 연인을 수차례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주지 않으니까 찾아가서 폭행을 저질렀다가 이런 일을 저지른 건데요. 결국 그러면 이 연인에 대한 폭행, 스토킹 처벌죄 위반, 거기에 음주운전까지 3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 보죠. 이거 딱 내 건데입니다. 자, 사반 가족분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요. 만나보시죠. 자, 갓길에 세워진 자전거 한 대. 자, 그 앞에 자전거 타고 등장하는 저 남자. 자기 자전거 세우더니 원래 있던 자전거 보면서 이거 물건인데 하는 듯 휴대폰으로 뭔가, 자, 일단 야, 그거 네 거 아니잖아. 야, 그 자기 거 마냥 저렇게 타고 그냥 갑니다. 세상에, 지 거는 놔두고. 야, 교수님. 세상에, 저는 이런 인간은 처음 봤습니다. 예, 저게 이제 26일 그 새벽 1시에 서울 잠실 쪽에서 발생된 사건인데요. 지금 이제 도난 당한 저 자전거가 한 40만 원 정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 이번에 이제 올려주신 우리 사반 가족 같은 경우는 매장을 운영하는 그 매니저가 자신 가게 앞에다가, 자기가 있는 그 가게 앞에다가 잠시 그 자전거를 뒀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없어졌단 말이죠. 어. 다른 그 자전거가 한 대가 세워져 있고 그래서 CCTV를 확인했더니 바로 저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가게 앞이니까 잠시 세워두려고 저기 그대로 놔뒀는데 저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이 중국 영화 중에서 자전거 도둑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아주 그래요? 유명한 영화인데요. 저도 이제 자전거를 매일 그 예용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아직 저는 뭐 다행히 저런 일을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상당히 황당했을 거라고 보는데 저 남성 입장에서는 그럼 왜 자전거를 바꿔치기 했느냐라고 했는데 몸이 하나잖아요. 예. 설마 저 자전거에다가 자기 자전거를 싣고 갈 정도까지의 여유는 없었다라고 보는데 아마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저기에 딱 자물쇠가 없으니까 저런 식으로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닌가. 지금 현재 경찰이 추적 중에 있습니다. 예, 꼭 잡혀야 됩니다. 자, 다음 뉴스 가보죠. 지금 뭘 본 거지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일단 사진부터 만나보시죠. 자, 그냥 딱 봐도 심상치 않은 오토바이. 한 놈 두식이 석삼더구리 이름하여 4층 인간 탑입니다. 아, 심지어 배달통엔 뭘 쳐다봐 팍 눈을 확 라는 저런 문구까지 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비록 한글로 적혀 있지만 저 스쿠터는 중고로 수출한 거다, 외국에. 네. 고로 이곳은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목청 높여 외쳐주십시오. 대한민국이 맞다. 예? 번호판이 경기도가 있습니다. 아, 경기도. 경기 위치가 지금 다 보이고 있고 너무 말도 안 되죠. 4명이 지금 1명이 탑승해야 될 곳에 4명이 탑승하고 있고요. 저거 다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저기 보면 한글로 무슨 욕설 같은 것도 기재가 돼 있습니다. 아마 신이 난 것 같아요. 이 4명이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사고 나잖아요. 살짝 접촉사고 나더라도 저 4층짜리는 바로 넘어집니다. 그럼요. 4층, 3층, 2층 다 넘어집니다.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글쎄요. 왜 저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그냥 걸어가요. 그럼 뭐 저걸 4명이나 타고 다닙니까? 도로교통 위반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범칙금 내는 이거를 떠나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다른 사진 만나보시죠. 자, 한 아파트에 부착된 주민의 호소문입니다. 아, 안방 베란다에서 흡연하시는 분들 샤시가 허술해서 문 닫아도 냄새 나거든요. 나 완전 힘들어요. 제발 삼가주세요 했더니 그 아래에 자, 답변을 붙입니다. 예, 지금 나오네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일단 쏘리요. 거국적으로다가 금연 시간대를 알려주시면 안 필게. 근데 뭐 샤시가 문제라고라. 아, 웜에 참말로 영어 쓰지 말라게 나 이래봬도 달거니요. 삼자들은 관심 덜 끄시고 이 언니만 답해라잉이라고 저렇게 답을 다룬 겁니다. 예, 제가 건달 느낌을 좀 살려보려고 사투리를 써봤는데 건달들 뭐 전국 팔도에 다 있죠. 어떤 의도가 담긴 건 아니니까 오해가 없으시면 합니다. 자, 교수님, 이거 보니까 약간 버스에 그 손잡이 잡고 올라타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약간 그 느낌. 원래 건달들은 말이죠. 저렇게 일일이 글로 쓰지 않지 않습니까? 아, 건달들은 글로 쓰지 않죠. 그렇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죠. 근데 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저게 이제 그 수원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실내 흡연자가 좀 이 샷시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샷시가 이렇게 허술하니까 담배 연기가 올라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공격성이 발현되는 것은 담배 연기에 대해서도 공격성을 발현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점잖게 좀 저렇게 그 담배를 좀 이렇게 삼가해 달라라고 하니까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피해 미안합니다라고 하고 아니 피우지 말아야 할 시간을 나한테 알려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죠? 그리고 샷이라고 하는 영어를 쓰지 말라.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시비를 거는데요. 이 건달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거나 게으름을 부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는데 거기다 욕도 쓰고요. 지금 이제 현행법 체계로서는 이 아파트 실내 흡연을 제대로 지금 이제 조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가 보죠. 큰일 보신 분, 아, 이게 참, 지금 혹시 식사 중이시라면 정말 죄송한데요. 이거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진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 건물 입장합니다. 뭔가 비틀비틀. 자, 그런데 좀 불안합니다. 바지를 잡고 있어요. 비틀거리더니 바지를 설마 바지를 쑥 내리더니 저 계단 안전바를 잡고 안 돼. 제발. 그건 하지 마.
안 돼. 자, 일단 쑥도 올렸어 또. 아, 자, 뒤처리 없이 그냥 갑니다. 아, 양 변호사님. 왜 저를 부르십니까? 이거 글로벌 픽이죠. 이거 우리나라 아니죠. 딱 보니까 아니네. 우리나라에 저런 계단 없습니다. 예, 종로 3가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난 18일 종로 3가에 있는 한 건물의 CCTV에 찍힌 장면이고요. 뭐 더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저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새벽에 건물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났죠. 저 범죄입니다. 명백하게. 이거 불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건조물 침입도 될 수 있고요. 게다가 이제 저런 실례를 하고 지나가시면 경범죄 처벌법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니, 뒤처리는 하고 자, 다음 사연으로 가보죠. 먹는 일에 진심인 남편입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 먹을 때마다 참견하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이 남편은 너무 완벽한 사람인데요. 단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바로 밥 먹을 때마다 온갖 것에 훈수를 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기를 먹으러 가면요. 아내는 이 소고기 핏물이 싫어서 바짝 익혀 먹는 취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고기를 구우면 이거 고기 육즙을 다 빼면 무슨 맛으로 먹냐? 육즙이 있어야 맛있는 거다 라면서 자신이 직접 구워서 핏물 가득한 고기를 아내한테 건넨다고 하고요. 감자탕을 먹으러 갔는데 이 아내 뼈에 고기가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면 이 뼈를 쪽쪽 빨아 먹어야 되고 오돌뼈까지 알뜰하게 먹어야 맛이라면서 훈수를 둔다는 겁니다. 또 설렁탕 먹으러 가면요. 무조건 깍두기 국물을 넣어야 한다면서 이 아내 뚝배기에 이 깍두기 국물을 잔뜩 넣는다는 겁니다. 이 아내는 입맛대로 좀 편하게 먹고 싶다는 입장인데 이 남편은 당신이 맛있게 먹을 줄을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건데 뭐가 문제냐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오빠, 지훈이 오빠, 내가 너니? 돼지 등뼈에 붙은 그 살 발라 먹겠다고. 이러면 오빠는 자연스럽지만 난 여자잖아. 막상 내가 그러면 또 추접스럽다고 인상 찌푸릴 거잖아. 동그라미. 아, 그렇군요. 아니 이자연 기자가 오늘 알겠습니다. 들어보죠. 자, 다음은 남편입니다. 아, 이거 봐봐. 이거 등뼈에 살이 아직도 그대로 붙어 있어. 아이고, 이 오돌오돌 이거 제일 맛있는 거는데 이거. 거기 설렁탕 줘봐. 한국 사람 말이야. 꽉두기 국물을 넣어야지 이 사람아. X입니다. 이거 일단 이 기자. 오, 좋습니다. 자, 일단 우리 박 변호사님 의외입니다. 먹는 거는 사실은 딴 거는 어지간하면 뭐 용서가 가능한데 먹는 거에 저렇게 간섭을 하기 시작하면 밥맛이 뚝 떨어집니다. 아, 진짜. 아마 그런 거를 근데 사실은 취향마다 다 다르게 먹을 수 있는 거고 핏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핏물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다 그런 건데 본인의 어떤 방식이라든지 본인의 습관을 좀 강요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좀 더 걱정스러운 게 먹는 거에 더 나아가서 모든 뭐 하나하나를 다 관여하지 않을까. 그 생각 때문에 사실 지금이라도 조금 초장에 못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 편을 좀 들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걸 다 간섭할 것이다. 네. 자, 일단 교수님은요? 우리나라 이제 통상 쓰는 말에 개도 밥 먹을 때는 안 건드린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력이라든가 가치관 이런 것들이 확실해서 아마 그것이 또 좋아서 아마 이 부인이 결혼을 갖다가 했을런지도 모르는데 사실 아까 뭐 이렇게 국밥이 있는데 따로 국밥도 있어요. 그러니까 취향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자기가 먹는 그 방식을 남에게 강요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아마 저분이 지금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자관 저분 반경 5m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내에게 한 표를 드립니다. 양 변호사님, 하지만 그냥 남남이 아니라 부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는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따로 드세요, 그냥. 진짜. 왜 꼭 같이 먹으려고 합니까? 정말. 그리고 남편 그걸 강요하기 전에 백종원 씨에게 허락을 받으세요. 백종원 씨에게 이렇게 먹는 게 확실히 맛있다는 인가증을 받아서 자, 백종원 씨도 이렇게 먹는 게 확실히 맛있다고 하잖아. 하기 전에는 자기 의견일 뿐입니다. 그게 맛있다고 누가 어떻게 보장을 해요? 진짜요. 자, 이 기자, 오늘은 이 기자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소수 의견이라서. 네, 이게 사실 제가 대학 때부터 굉장히 친한 친구가 그 먹을 거에 좀 일가견이 있어서 자신을 쩝쩝 박사라고 칭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이렇게 제가 먹을 때 참견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싫은데 이게 듣다 보면 이 친구 말을 들으면 후회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조합으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일단 동그라미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네. 가족 여러분들 얘기도요. 일단 그레이스님, 깍두기 국물은 심하네요. 라이키리님, 네 입맛이 내 입맛은 아니잖아요. 라고도 말씀하셨고요. 스코니님, 같이 가지 마세요. 먹다가 체합니다 하셨습니다. 또 알감자님은요. 그런데 남편이 맞는 말만 하는데요. 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